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덜미로 시선이 향했어요. 땀방울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투명한 땀방울이 블라우스 아래 쇄골 부위를 지나 천천히 옷깃 안쪽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남편과 사별한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나타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마에서부터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전북 고창의 여름 햇살은 서울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부를 따갑게 내리쬐는 강렬한 햇볕과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가 아직 낯설었죠. 그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47살의 모든 것을 잃고 처음 와보는 낯선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아내와 아이를 책임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고 경제적 문제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습니다. 민호에게는 모든 게 빠르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찾아온 기회가 귀농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북 고창의 작은 수박 농장에서 일손을 돕게 된 건데, 솔직히 농사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그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농장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닐하우스들이 길게 늘어선 농장 풍경이 눈에 들어왔고, 그중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은 체구의 여자가 쪼그려 앉아 수박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비닐하우스 문을 두드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정민호입니다. 여자는 살짝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책넓은 밀짚 모자를 살짝 벗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 오셨네요. 정민호 씨 맞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최은숙입니다. 은숙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목덜미로 시선이 향했어요. 땀방울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투명한 땀방울이 블라우스 아래 쇄골 부위를 지나 천천히 옷깃 안쪽으로 스며드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급히 시선을 피하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여기 날씨가 정말 덥네요. 서울과는 확실히 다르군요. 그래요. 습하기도 해서 좀 버거우실 거예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 쉬시죠. 방을 준비해 두었어요. 은숙이 앞서 걸으며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농장 옆 오래된 시골집이었지만 집 안은 놀랍도록 정갈하고 깔끔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에서 은숙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엔 싱그럽게 자란 수박밭이 보였고 정갈이 정리된 텃밭과 작은 마당까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작고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고 은숙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누가 또 계신가 봐요? 민호가 조심스레 묻자 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16살 딸이 있어요. 희귀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요. 병원을 오가느라 정신이 없네요. 은숙의 담담한 목소리와 달리 민호는 그녀의 눈에서 쌓이고 쌓인 깊은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파오는 걸 느꼈어요. 비록 다른 사정이지만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민호의 말에 은숙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농장 일도 혼자서는 힘이 붙이고 딸 평간호까지 하려니 늘 벅찼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함보다는 따뜻한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본능적으로 알아본 듯했어요.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어요. 가방 안에서 꺼낸 옷가지들을 서랍장에 넣고 서울에서 챙겨온 책 몇 권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나자 문득 창밖에서 작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창가로 다가가 살짝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작은 평상에 앉아 은숙이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아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목덜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다듬고 있는 것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한 나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나물을 조심스레 만질 때마다 민호의 마음속에 미묘한 떨림이 피어났습니다. 잠시 후 은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가볍게 씻은 뒤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엌 문 앞에 다다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집에서 직접 끓인 김치찌개의 익숙한 향기였습니다. 민호는 부엌 입구에 서서 찌개를 저으며 간을 보고 있는 은숙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능숙했지만 하루의 피곤함이 느껴질 만큼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어요. 순간 은숙이 뒤돌아보며 민호의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아직 저녁 안 드셨죠? 혼자 먹기 좀 그래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호는 뜻밖의 제안에 잠시 주저했지만 그녀의 미소와 부엌 안을 따뜻하게 채우는 익숙한 냄새의 마음이 끌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김치찌개를 한 입 맛보았습니다. 뜨끈하면서도 깊이 배어든 김치 맛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옛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식탁, 평범했던 일상.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김치찌개의 맛과 함께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칫하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민호의 미묘한 표정을 잠시 지켜보더니 부엌 선반에서 작은 소주병과 잔을 꺼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가끔 저도 이런 날엔 술 한 잔씩 해요. 민호 씨도 한 잔 하실래요? 민호는 그녀의 제안을 마다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은 민호 앞에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기울였습니다. 투명한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민호는 가슴 깊숙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잔이 오가자 은숙의 뺨은 술 기운에 연하게 붉어졌고 평소보다 더 말이 적어진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은숙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농장 운영하시고 딸까지 돌보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은숙은 살짝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같이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민호는 무심결에 은숙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살짝 상기된 얼굴 위로 희미한 땀이 맺혀 있었어요. 좁은 부엌의 더운 열기와 술 기운 때문이겠죠. 그녀가 살짝 머리를 넘기자 목덜미를 따라 맺힌 땀이 천천히 쇄골을 따라 흘러내리며 옷깃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급히 눈을 내려뜨며 자신의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깊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마음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묘한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히 퍼지는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민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소주잔을 비우며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동시에
차마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감정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깊어가는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호는 어느덧 농장에서의 생활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은숙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족과 딸에 대해서는 막연한 정보만 있을 뿐이었어요. 은숙이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민호는 조심스레 그 이상의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일을 마친 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은숙이 마당 평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병원 처방전이 담긴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호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서요. 은숙은 민호의 질문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수연이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는 길인데 오늘따라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이 돼서요. 처음으로 듣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걱정과 슬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이는 어떤 병인 건가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은숙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죽은 남편이랑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면역 체계가 스스로 몸을 공격하는 병이죠. 치료가 쉽지 않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계속 먹어야 해요. 벌써 몇 년째인데 솔직히 버겁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덤덤했지만 민호는 그 말 뒤에 숨겨진 힘겨운 현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이 혼자서 딸과 농장을 동시에 책임지며 얼마나 긴 시간을 버텨왔는지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민호를 다시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가 가끔 민호 씨 얘기를 해요. 농장에 새로 오신 분 어떤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언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요. 민호는 그 말에 가슴이 순간적으로 따뜻해지며 작은 책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은숙과 함께 수연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만난 수연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지나치게 야위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은숙의 단아한 모습을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아저씨 맞으시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연의 부드럽지만 힘없는 목소리에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서야 찾아와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올게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연의 모습에서 은숙과 똑같은 고요한 슬픔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와 은숙은 말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여름밤의 습기 찬 공기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연이 만나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 아이, 오랜만에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봤어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수연이를 만나고 많이 생각했어요. 혼자 힘드신 거, 앞으로는 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은숙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민호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수연과 은숙이 함께 견뎌온 그 오랜 시간의 아픔을 민호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공감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이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여름이 깊어지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수박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며
손이 더욱 바빠졌고, 민호와 은숙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엔 조금씩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호는 수박 줄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은숙은 잘 자란 수박의 상태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가볍게 허리를 펴는 순간 수박 줄기의 작은 가시가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민호가 짧게 신음을 내자 은숙이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가시에 찔리셨어요? 은숙은 걱정스런 얼굴로 민호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손길에 숨이 살짝 멎는 듯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의 온기 때문이었는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어색함을 숨기려 작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속은 방금 전 은숙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비닐하우스 내부는 더 뜨거워졌고 숨 막히는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은숙은 참기 힘든지 손으로 모자와 머리를 정리하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민호는 일을 하다가 무심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블라우스의 윗단추를 하나 풀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민호는 순간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리는 옷깃 아래로 드러난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에 눈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순간 짧아졌습니다. 그때 은숙이 민호의 시선을 느낀 듯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민호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은숙의 얼굴도 더운 열기 때문인지 미묘하게 부러졌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비닐하우스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빠른 심장 소리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그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날이 갈수록 더 덥네요. 은숙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혼자 일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민호 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는 말없이 더욱 깊어져 갔고 민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위로와 동료애를 넘어섰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일과를 마치고 계속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은숙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연의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겠죠. 은숙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피곤과 걱정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고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호는 무심코 그녀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가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네요. 이렇게 늦었는데 잠이 안 와서요. 오늘 병원에서 수연이는 좀 어땠나요? 은숙은 현관 옆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수연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은숙의 담담한 말투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은숙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내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숙은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네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피곤이 너무 깊었던 탓인지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은숙의 팔을 붙잡아 그녀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은숙의 가늘고 연약한 팔이 민호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두 사람의 몸이 아주 가깝게 닿으면서 민호의 심장 박동이 순간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좀 피곤해서. 민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은숙은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민호에게 완전히 신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의 마음이 이미 단순한 연민이 아닌 그녀를 향한 호감과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은숙이 방으로 들어가자 민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친 은숙의 모습, 그녀가 흔들리며 자신의 품에 살짝 기대던 순간의 온기. 민호는 이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아침부터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호와 은숙은 비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비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레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세 소나기가 비닐하우스를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조금 기다렸다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은숙은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빗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둘은 좁은 비닐하우스 입구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강하게 떨어지는 빗소리가 하우스 전체를 울리고 있었고 그 소리 속에서 둘의 숨소리는 미세하게 섞였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둘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은숙의 옆모습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잠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비닐하우스를 때리는 빗소리가 반사되듯 묘하게 빛나고 있었고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뺨 옆으로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은숙은 잠시 눈을 감으며 빗소리에 집중하다가 민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고 민호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로의 얼굴에 번진 미세한 감정의 흔적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건 오랜만이네요. 민호 씨도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은숙이 먼저 입을 열며 어색함을 풀어보려 애썼습니다. 좋아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어요.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다시 빗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시선을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옷깃은 하우스 안의 습한 공기 때문에 살짝 젖어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촉촉한 피부와 머리카락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를 조용히 맡았습니다. 수연이는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했어요. 비가 오면 창문을 열어놓고 몇 시간이고 비 내리는 걸 바라보곤 했죠. 민호는 은숙의 말에서 그녀의 깊은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민호는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은숙은 놀랐지만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긴장한 듯 몸이 굳어졌다가 서서히 몸의 힘을 빼고 민호의 품에 기대듯 기댔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긴장과 감정이 서로의 체온 속에서 조용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애정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지만 둘은 아직 서로의 체온과 숨결을 느끼며 조금 더 그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빗소리가 거의 멎어갈 무렵 은숙은 천천히 민호에게서 몸을 떼며 살짝 붉어진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거의 그쳤네요. 이제 나가도 되겠어요.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왔을 때 민호와 은숙은 서로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방금 전 비닐하우스 안에서 공유한 순간은 이제 둘만의 비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마당의 평상 위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조용히 반짝였고 민호는 복잡한 감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은숙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맥주 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왠지 혼자 마시기 싫어서요. 같이 좀 마셔도 될까요? 은숙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민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몇 잔을 나누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돌자 은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솔직히 요즘 민호 씨가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요.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제 은숙 씨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게 잘못된 일일까봐 저도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요. 은숙은 그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민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촉촉하고 애틋하게 빛났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었고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은숙 또한 피하지 않고 천천히 민호를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며 서로의 숨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은숙은 처음엔 살짝 놀라 몸이 움찔했지만 곧 눈을 감으며 민호의 입맞춤에 천천히 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굴었죠. 죄송해요. 은숙은 얼굴이 붉어진 채 민호의 말을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녀의 작게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은숙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은숙은 조금 망설이다가 천천히 민호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져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잠시의 어색한 침묵 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면 안 될까요? 은숙은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확인했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천천히 달래며 비로소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밤의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고 방 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따뜻한 온기와 조용한 숨결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가 아침 일찍 농장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할 때였습니다. 은숙의 휴대폰 벨소리가 급하게 울렸고 그녀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데 저 빨리 가봐야 해요. 민호는 바로 은숙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의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서둘러 수연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수연은 이미 산소호흡기를 쓰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숙은 다급히 수연에게 다가가 그 작고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엄마 왔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수연은 천천히 눈을 뜨고 은숙을 보며 약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희미한 미소는 민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병실 한쪽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사는 은숙을 병실 밖으로 불러 자세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은숙은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이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은숙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민호의 품에 기대어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은숙의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지켜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민호는 농장 일을 마친 뒤 병원을 오가며 은숙과 수연 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지친 은숙의 식사를 챙기고 잠시나마 쉬게 하기 위해 병실을 대신 지키며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은숙은 민호의 존재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은 깊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는 은숙을 발견했습니다. 은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혼자 견디기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은숙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수연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잃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예요. 민호는 그런 은숙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꼭 괜찮아질 거예요. 은숙 씨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걸 수연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은숙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부드럽게 잡아주었고 은숙은 점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민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의 상태는 다행히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은숙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만 민호가 곁에서 지켜준 덕분에 조금씩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었던 수연의 상태는 갑작스럽게 다시 나빠졌고 끝내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은숙은 깊은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연이 남기고 간 사진과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민호는 그런 은숙을 말없이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그녀를 챙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전히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은숙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은숙의 차가워진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겠죠.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수연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의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숙이 슬픔을 모두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그녀의 손만 잡아주었습니다. 은숙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그녀의 어깨는 한없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은숙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민호의 품 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민호 씨한테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여줘서.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편하게 슬퍼하세요. 민호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지자 은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호의 품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아픔이 다 쏟아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조금도 은숙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그녀를 위해 죽을 끓이고
무력한 그녀를 대신해 집안일과 농장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은숙은 그런 민호의 모습에서 조금씩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민호는 마당의 평상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 더 큰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지 말아요. 민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오랜 슬픔을 뚫고 나온 귀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 곁을 지켜주겠다고 말이죠.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아픈 기억들을 함께 치유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은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민호가 곁에서 조용히 지켜준 덕분에 조금씩 희미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고 수확을 앞둔 수박 농장은 서서히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민호는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살피고 있었고 은숙은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이곳에 온 후로 그녀의 삶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마당에 놓인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숙은 그런 그를 보고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어요? 민호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씨, 제가 여기 온 지도 벌써 꽤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그렇죠. 민호 씨 덕분에 저도 이젠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은숙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은숙은 살짝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민호 씨가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곁에 있어줘서 매일 감사해요. 두 사람 사이엔 편안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숙 씨, 우리 이제 서로를 위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은숙은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민호 씨와 함께라면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웃게 해줄게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아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위로하는 진짜 인연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은숙은 작은 농장에서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민호는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돌보았고 은숙은 그 옆에서 말없이 함께하며 편안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마당에는 가을볕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 아래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숙은 민호 옆에 앉아 어깨에 가볍게 머리를 기댔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꼭 함께 견뎌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은숙의 조용한 말에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함께니까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둘은 그렇게 마주 보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엔 아직 옅은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서로의 체온 속에서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민호와 은숙은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곁엔 서로라는 든든한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